안녕하세요. 네, 이제 3주 2교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물리량에 대해서 배우고 이번 주에는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들에 대해서 배우죠. 지금 아직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아직 시작 안 했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있고, 이게 이동한 변이 벡터가 있고,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속도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속도 벡터가 변화하는 가속도 벡터, 이 4개까지를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것을 원통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벡터만 쓰면 그 벡터는 아직 계산할 단계가 아니라 그랬죠. 벡터는 식을 쓰는 데 쓰지만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좌표계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대표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실제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 숫자로 계산하려면 우리 좌표계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좌표계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3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그렇죠. 직각 좌표계, 두 번째가 원통 좌표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면 좌표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원통 좌표계에서 어떻게 이런 운동을 기술하는 양들을 대표하는가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직각 좌표계에서 대표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도의 X성분은 X에 의해서만 결정이 됐고, 가속도의 X성분도 X에 의해서만 결정이 됐습니다. 속도의 Y성분은 Y에 의해서만 결정이 됐고, 가속도의 Y성분도 Y에 의해서만, Y 좌표에 의해서만 결정이 됐죠. 또 뭐 Z성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되겠지만 원통 좌표계나 구면 좌표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원통 좌표계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먼저 이렇게 좌표축 그린다면 이때 여기서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리는 게 이제 편하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직육면체의 요 꼭지점에 물체가 있다고 할 때 이 물체를 우리 좌표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직육면체에서 여기 대각선으로 탁 자르는 요 면을 생각하는 게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위치 벡터가 요 면에 이렇게 놓입니다. 그래서 이 P점을 우리가 기술한 이 P점에 지금 물체가 있다고 할 때, 또 이 P점에서 우리가 움직인다고 할 때 위치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를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기술하는 게 좋냐면 세 숫자를 원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P점을 대표할 세 숫자를 여기가 이제 원점이에요. 원점에서 시작해서 P점에서 X축에, 이거는 이제 직각좌표계네요. 우리 직각좌표계를 먼저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려 그어서 X축에 수선을 내려 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X축과 만나는 점이 수직이 되려면 이 X축의 수직으로 교차하는 면을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그 면이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면입니다. 요 직육면체에서 맨 앞에 있는 면, 이 면 전체는 X축과 수직을 이루겠어요. 그래서 그 면을 따라서 이렇게 그으면 거기서 만난 좌표를 우리가 X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그러면 Y축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Y축 좌표는 요 면이 되겠어요. 요 면, 요쪽 면, 요쪽 면이 바로 Y축의 수직인 면이죠. 그래서 여기에 Y축 좌표는 이 점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를 Y좌표라고 하면 되겠어요. Z좌표는 어떠냐? 여기서 보기가 제일 좋죠. 이 윗면이 Z축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그릴 것 같으면 이렇게 쫙 그리면 이게 바로 Z좌표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하는 것이 우리 직각좌표계였는데, 우리 직각좌표계에서는 P점을 그래서 이 X, Y, Z 세 개로 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위치 벡터를 표시한다면 위치 벡터는 먼저 X축에 X좌표까지 그린 요 벡터, 이게 바로 그 해시죠. 이게 바로 X방향의 단위 벡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리키는 단위 벡터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는 요게 바로 Y 햇이 되겠어요. 요 벡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요게 되죠. 요게 바로 XX 햇 더하기 YY 햇이라면 여기다 뭘 하나 더 더합니까?
여기에다가 Z 방향 요걸 하나 더 더해주면 요거 하나 더 더해주면 요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이제 위치 벡터가 되는데, 그래서 이 위치 벡터는 우리 어떻게 표시했어요?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표시했죠. 이렇게. 그래서 xx 더하기 yy 더하기 zz 이렇게 표시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원통좌표계에서 표시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원통좌표계의 좌표는 P점을 대표할 세 숫자로 원통좌표계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P점에서 XY 평면에 이렇게 내려간 건 XY 평면에 내려간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만나는 위치를 여기를 Q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만나 요걸 Q점이라고 하면, 이때 Q점까지 거리, 원점에서 여기까지 XY 평면에서 이것을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로라고 그랬습니다. 로. 그래서 원통좌표계에서는 이 로하고 또 어떤 각이 필요했냐면, 각이 이제 필요한데, 다음 각은 X축에서 선분 OQ까지 회전각이었어요. 이게 X축이면 이렇게 돌리는 거였죠. 요걸 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하나의 좌표는 우리 무엇을 이용했냐면 Z좌표하고 똑같은 거, 직각좌표에 사용한 Z좌표를 이렇게 이용했죠. 이 Z. 그래서 로하고 파이하고 Z, 요것이 이제 원통좌표계에서 세 좌표였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세 넘버로 요 점을 표시했는데, 그러면 이때 이제 위치 벡터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기 전에 먼저 가만 보니까 직각좌표계하고 원통좌표계하고 다른 거는 Z축 좌표는 똑같은데 XY 평면에서의 좌표만 다르죠. 그래서 XY 평면에서 요 점을 갖다가 X좌표, Y좌표로 표시했고, 직각좌표계에서는, 원통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X좌표 대신에 요 로하고 파이하고를 표시했죠. 그래서 Z는 똑같으니까 직각좌표계하고 원통좌표계하고를 비교할 때는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더 요거 두 개 먼저 하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비교하는 게 좋겠어요. 특히 그것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앞으로 역학을 배우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물체들이 놀랍게도 평면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3차원 운동을 하지 않고 평면 위에 한정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우리 많은 운동의 특징입니다. 특히 만유인력을 받고 움직이는 운동의 특징이 그렇게 평면상에서만 움직여요. 그러면 평면상에서만 움직일 때는 3차원 좌표계, 좌표 3개가 필요한 그런 게 필요 없겠어요. 그냥 2차원 좌표계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선 운동할 때는 직각좌표계, 뭐 원운동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요 두 개를 이용하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다가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극좌표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극좌표계란 2차원에서 로하고 파이로 표시되는 좌표계를 극좌표계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먼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에서는 원통좌표 요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면, 우리 원통좌표계는 거기다 Z축 하나 더 하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지난번에 직각좌표계에서는 했지만 직각좌표계에서의 단위 벡터는 I방향, J방향 이렇게 되죠. I방향, J방향. 그래서 이 I방향은 어디서든지 다 똑같고 J방향은 어디서든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크기는 1로 다 같고 방향이 전부 다 평행하니까 다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극좌표계인데, 여기 요 방향에서 극좌표계에서, 이건 직각좌표계죠. 극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로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로 방향의 단위 벡터는 여기서 파이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로가 증가하는 방향이었어요. 두 좌표 중에서 하나, 파이가 일정하게 유지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게 파이라면 파이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로가 증가하면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되겠어요. 이렇게 퍼져 나가는 방향, 이렇게 퍼져 나가는 방향. 이게 로 방향의 단위 벡터겠습니다. 그러면 요놈은 다른 점에서의 로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때요? 이거 같은 벡터예요, 다른 벡터예요? 이거 지금 다른 벡터죠. 왜? 방향이 틀립니다. 또 여기서 로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다 같은 방향인데 여기는 다르죠. 이렇게. 또 파이 방향도 어때요? 다르죠. 이 방향과 이 방향은 다르죠. 그래서 로 방향의 단위 벡터와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가 극좌표계에서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전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는 다 같았는데,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어디서나 다 같았는데,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위치에 따라 전부 다 다르다. 이건 무엇에 의존합니까? 로 좌표하고 파이 좌표 중에서 단위 벡터의 방향이 무엇에 의존하냐면, 로에 의존해요? 파이에 의존해요? 둘 다 의존해요?
둘 다 의존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 로면 로가 쭉 커지도록 이 방향은 다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파이가 일정하면 로는 달라도 같죠. 그래서 이 단위 벡터들의 방향이 무엇이 다르면 달라지냐면 파이가 다르면 달라진다. 여기서는 x, y가 변화도 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로하고 파이 중에서 로 변하면 괜찮은데 파이가 변하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파이 방향, 그러니까 우리 한꺼번에 다 같이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그 두 개를 보면 먼저 여기서 직각좌표계에서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그린 거였냐면, 자, 그림과 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 단위 벡터 이렇게 갖고 요건 이렇게 같죠.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두 개를 같이 비교하네요. 자, 같은 점에서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로 방향의 단위 벡터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x 방향의 단위 벡터는 x가 증가하는 방향, y 방향 y가 증가하는 방향, 로 방향의 단위 벡터는 로가 증가하는 방향, 그다음에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는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서로 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그 좌표계 내에서는 서로 직교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x의 단위 벡터하고 y의 단위 벡터는 수직이죠. 그다음에 로의 단위 벡터하고 파이의 단위 벡터는 수직이죠. 나중에 3차원 좌표계 하나가 더 있더라도 같은 좌표계에 속한 단위 벡터들은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바로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직교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직각 좌표계, 원통 좌표계, 구면 좌표계 전부 다 직교 좌표계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놈들의 단위 벡터가 각 좌표계의 좌표에 대한 단위 벡터가 전부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겠어요. 그래서 수직이면 스칼라 곱했을 때 0이죠. 그래서 x도 y도 0이고 로도 파이도 0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여기 z 하나 있으면 z도 하면 다른 나머지하고 다 수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2차원 직각좌표계하고 극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보죠. 이건 뭐 우리 3차원에서 이미 했으니까 너무 쉽죠. 어떻게 돼요?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또 그리네. 또 단위 벡터 열심히 그려야죠. 그리고 나서 위치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야, 요놈하고 두 개를 더하면 여기까지가 요거 두 개. 요게 바로 위치 벡터죠. 그래서 2차원에서 위치 벡터는 어떻게 되냐? 요거 두 개 더하면 되겠어요. 아까 한 거나 마찬가지죠. 3차원에서는 여기다가 ZS 하나 더하면 됐어요. 그래서 하나 더하면 됐어요. 그러면 극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극좌표계에서는 보니까, 자, 여기서 극좌표계에서는 여기 P점이 있다면 여기까지 이게 로 방향이고, 그 다음에 파이 방향, 이게 파이 방향인데, 위치 벡터는 어떻게 됐냐면, 위치 벡터는 이렇게 됐죠. 이게 위치 벡터죠. 어떤 방향밖에 없어요. 파이 방향은 없죠. 로 방향만 있어요. 그리고 그 크기는, 각이 이게 파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로죠. 그러면 요 벡터는 크기에다가 방향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볼 때는 마치 좌표가 두 개 있으면 직각좌표계에서 이렇게 x 햇 더하기 y 햇 되듯이, 극좌표계에서도 혹시 로 햇 더하기 파이 햇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니까 그렇지가 않죠. 파이 방향은 전혀 없죠. 그래서 어떤 게 맞냐면 극좌표계에서는 로 햇으로 표시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가 요건 두 항인데 여기서는 두 항인데 여기서는 한 항으로 간단하게 표시되는 것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직각좌표계하고 극좌표계에서 위치 벡터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알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속도 벡터를 한번 표시하도록 하겠어요. 자, 속도 벡터를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에서 대표하면 어떻게 될까? 직각좌표계 우리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 벡터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는 것은 속도는 dt분의 dr이다. 이렇게 쓰는 것은 좌표계와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하려면 좌표계를 정해서 아까 그렇게 성분을 만들어 가지고 성분의 각 좌표계 양변의 성분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는 식을 풉니다. 이거는 그냥 속도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하면 직각좌표계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미분하면 됐어요. 왜? R은 요거였죠. R은 요거였는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분하면 원래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항이 전부 네 항이 나오는데, 요거 두 번째 미분한 거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건 x 햇은 아까 봤지만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건 상수였어요. 이거는
항상 똑같았어요. 그게 0이죠. 또 이것도 두 개도 0이니까 두 항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요거 0을 이용했으니까 양변을 비교하면 이쪽하고 이쪽 양변 비교하면 x방향의 성분은 dt분의 dx, y방향의 성분은 dt분의 dy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와 같은 방법을 극좌표계에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거 쓴 거. 자, 극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극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가 요거였어요. 요거. 속도를 로 방향의 성분과 파이 방향의 성분이라고 한다면 위치 벡터는 로 방향의 성분밖에 없었는데 자, 속도는 어떨까? 속도는 파이 방향의 성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 궁금하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어때요? 여기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했는데 이건 단위 벡터 미분한 거니까 그냥 0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죠. 단위 벡터를 미분하더라도 단위 벡터에서 0 된 게 아니었어요. 직각좌표계에서는 단위 벡터라서 0 된 게 아니라 단위 벡터인데 이놈의 단위 벡터는 어디 있으나 똑같았어요. 근데 로는 어땠습니까? 로는 바뀌었죠. 그래서 바뀌면 미분하면 다른 값을 갖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하기 위해서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미분하면 0이지만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그렇지 않다. 네, 이건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 로 햇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거 계산하려면 막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걸 무엇으로 고치면 좋냐면 직각좌표계를 이용하면 좋겠어요. 우리 직각좌표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또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상수이기 때문에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작전은 뭐냐면 로와 파이를 로 햇과 파이 햇을 직각좌표계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략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표현한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여기 이런 로 햇이라는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가 있으면 이거를 직각좌표계로 표시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파이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좌표계의 성분, 이게 x방향 성분이죠. 요 성분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파이면 요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 알려면 요거 길이 알아야 되는데 요 길이 알아요, 몰라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네, 아니에요? 길이 얼마예요, 이거? 단위 벡터니까 길이가 1이죠. 그래서 1이니까 압니다. 그럼 요건 요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가 파이면 요 길이가 1이니까 요거의 길이는 얼마냐면 그냥 코사인 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알기가 쉬워요. 코사인 파이 x 햇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자, 여기는 바로 사인 파이 y 햇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로 햇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코사인 파이 x 햇 더하기 사인 파이 y 햇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하, 로 햇을 미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그 표현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갖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이 막 형편없이 복잡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왜 안 드세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런 거 한번 볼게요. 네. 삼각함수 미분하면 지가 나와봤자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분이 안 나오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분이 안 나오니까 지가 뭐 복잡할 것도 뭐 있겠냐 이제 이런 의견이죠. 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번엔 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뭐 하냐면 네, 이번에는 파이 햇을 직각좌표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또 해가지고 x축 방향의 성분 이번에 어떻게 돼요? 이쪽 끝이 되죠. 이쪽 끝이 되니까 이쪽 끝의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사인 파이가 되겠어요.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위에 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코사인 파이가 되겠어요. 코사인 파이 제2에서 파이 햇은 마이너스 사인 파이 x 햇 더하기 코사인 파이 y 햇 이렇게 되겠어요. 요거 두 개 비교하니까 뭐냐면 사인하고 코사인이 서로 바뀌었네요.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하나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이제 직각좌표계로 표현했으니까 직각좌표계로 표현한 걸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코사인 파이를 미분하면 파이는 시간의 함수니까 사인 파이 한 다음에 dt분의 d파이 이렇게 되겠어요. x 되고 그다음에 그대로 근데 x는 요거 미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고 두 번째 그 미분하면 사인 파이 dt분의 d파이 이렇게 되겠어요. 직각좌표계를 표현하니까 미분이 금방 됐어요. 그런데 양쪽에 다 dt분의 d파이가 있으니까 그걸로 뽑아내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사인 파이 x에 더하기 코사인 파이 y 이렇게 되는데 요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보니까 아까 구해놓은 거하고 비슷해요. 같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로 방향의 단위 벡터를 시간으로 미분했더니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는데 그때 크기는 1이 아니고 크기는 dt분의 d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dt분의 d파이는 다른 게 아니라 파이 방향의 속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각속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이 좌표에 대한 속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파이엣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파이에 미분하니까 네 그래요. 사인 파이는 코사인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이 돼가지고 쭉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해서 dt분의 d파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 로햇이 되죠. 그래서 로햇을 미분했더니 파이햇이 되고 파이햇을 미분했더니 로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거기에 크기는 dt분의 d파이가 하나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근데 파이햇을 미분할 때는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극좌표계의 속도 하는데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걸 앞으로 잘 이용하겠어요. 봤더니 굉장히 간단하네. 나중에 결과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직각좌표계를 이용했지만 이제 여기는 직각좌표계가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죠. 직각좌표계에 뭐 좌표도 안 들어가고 단위 벡터도 안 들어가고 자 극좌표계만으로 잘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극좌표계의 속도를 우리 금방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속도 아까 여기 한 거 이렇게 했는데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요거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여기다 뭐가 되겠어요? 요 놈은 파이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죠. 단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dt분의 d파이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아까 위치 벡터는 로 방향의 성분밖에 없었는데 속도 벡터는 보니까 로 방향의 성분과 파이 방향의 성분이 다 생겼어요. 그래서 양쪽을 비교하면 이쪽의 로 방향과 이쪽의 파이 방향을 비교하면 로 방향의 성분은 dt분의 d로 속도 성분은 좋았어요. 속도 성분은. 근데 파이 방향의 속도 성분은 로 곱하기 dt분의 d파이. 자, 요거 v로는 dt분의 d로고 v파이는 dt분의 d파이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로가 하나 더 들어오네요. 자, 왜 그렇습니까? 속도의 차원은 길이 차원 나누기 시간 차원 이래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요 각의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 요것도 속도라면 길이 차원 나누기 시간 차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로가 하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극좌표계는 어떤 운동을 기술할 때 편하냐면 원운동을 기술할 때 편해요. 원운동이란 어떤 운동이냐면 로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반지름 일정한 운동. 그래서 원운동은 로는 A가 일정이니까 뭐가 0이냐면 dt분의 d로가 0이 되겠어요. 그럼 V는 뭐만 살아남아요? 요 첫 번째 항은 없어지고 dt분의 d로니까 두 번째 항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원운동에서 속도의 방향은 파이 방향이다. 이 파이 방향이 바로 어떤 방향이냐면 원의 접선 방향이죠. 그래서 원의 접선 방향 속력만 있는데 그 속력은 뭐와 같아요? 로 곱하기 dt분의 d파이. 이게 바로 각속도예요. 그래서 원운동의 속력은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자동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각속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가속도를 하도록 하겠어요. 가속도는 이제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아마 이제 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표계는 상관없이 가속도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직각좌표계 한다면 우리 또 한 번 하는 거 또 한 번 되풀이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어때요? 가속도는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가속도는 어떻게 비교하면 자 이렇게 가속도는 dt제곱분의 d제곱 x y방향 성분은 dt제곱분의 d제곱 y라고 하는 건 이제 금방 알았죠. 직각좌표계는 뭐 이렇게 쉬웠어요. 네, 직각좌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극좌표계는 조금 다를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3차원까지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는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vx와 ax가 x좌표에 의해서는 결정되고 vy가 ay는 y좌표에 의해서는 결정된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극좌표계 가속도 하기 전에 연습 문제 하나 하고 넘어가네요. 자, 연습 문제 어떤 건지 보죠. 강아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강아지가 xt는 이렇게 주어지고 yt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t는 10일 때 강아지의 위치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를 직각좌표계에서 구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직각좌표계에서는 속도가 x좌표, y좌표, z좌표만으로 그 성분이 쭉 됐죠. 그래서 쉽겠어요. 우리 지금 방금 한 거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치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자, 이거 주어졌으니까 t는 10일 때
요거 x좌표, y좌표를 알면 되죠. 그래서 t는 10일 때 집어넣었어요. 0.3에다가 t 10 집어넣고 7.2에다가 10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x좌표는 62m가 나오고 y좌표는 10 집어넣으니까 25m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위치 벡터는 62 x 더하기 25 y 단위는 미터 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속도 벡터도 쉬웠어요. 속도 벡터는 그럼 미분하면 됐어요. 미분하면 아까 x좌표 주어진 걸 t로 미분했더니 0.6t 더하기 7.2 이렇게 나왔으니까 t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yt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xt와 yt에다 10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1.2m 또 어때요? 그 다음에 이건 0.5m 나왔으면 속도 벡터는 여기다가 1.2 헤드 x 0.5 헤드 y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 축방향 성분이 그것만 가지고 정해졌다. 가속도 벡터는 이것도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미분했더니 뭐가 됩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0.6 나오네. 이것도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0.4 나오네. 그러면 이건 바로 뭐예요? t에 이제 더 이상 의존하지 않죠. t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고 강아지는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는 뭐 시간 대입할 필요도 없이 항상 이 똑같은 이런 가속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 벡터를 하면은 자, 이 가속도 벡터가 이렇게 된 것인데 이 가속도 벡터를 우리 극좌표계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주어진 것인데 자, 이건 뭐예요? 우리 속도 벡터 이렇게 주어졌었죠. 한 번 더 미분하겠어요. 시간 내에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자, 요거 4번 다 미분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자, 요걸 갖다가 쫙 미분하는데 항이 몇 개 나오겠어요? 항이 이제 4개가 나오겠네요. 복잡하게 4개가 나오겠어요. 근데 여기서 0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dt분의 d로 이건 뭐냐면 이건 dt분의 d파이의 파이 해시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대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요거 dt분의 d파이 하면 되겠네요. dt분의 d파이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 로 헷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래서 로 헷인 게 보니까 요렇게 가서 2개가 나왔어요. 로 방향의 성분이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이 방향의 성분은 이거는 파이 방향의 성분은 하나, 둘, 3개가 나왔는데 이 3개 중에서 2개는 같은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하고 두 번째 나온 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항이 로 방향의 성분과 파이 방향의 성분이 있는데 그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로 방향의 성분은 맨 앞에 있는 거에다가 맨 뒤에 있는 거 갖고 오면 이렇게 되고 아까 2개 있는 거 하면 파이 방향의 성분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A로와 A파이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로 방향의 가속도는 우리가 바로 예상할 수 있는 dt 제곱분의 d 제곱 로가 요거 있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 있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 부신 가속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운동을 한다면 요건 0이 되고 요게 있겠어요. 요게 바로 로 오메가 제곱 또는 이게 로분의 v 제곱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파이 방향의 성분은 만약에 등속 원운동을 한다면 이거 없어져 버려요. 파이 방향의 성분은 왜냐면 등속 원운동하면 원운동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요 놈은 등속이니까 요게 일정하면 파이 각속도가 일정하면 요것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운동에서는 이렇게 내항이 전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이런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통좌표계로 확장하면 요거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되니까 우리 원통좌표계도 다 푸는 거나 마찬가지겠어요. 그래서 2차원의 극좌표계를 했는데 이제 원통좌표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원운동을 기술할 때는 이게 편리한데 원운동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1.0이니까 이렇게 되고 속도는 이렇게 되고 가속도도 어때요? 여기서 이건 각속도인데 원운동의 가속도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일정 집어넣을 것 같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 A로는 요 항 하나 남고 그 다음에 A파이는 만약에 등속 원운동이면 A파이는 0이어가지고 부신 가속도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는데 우리 직각 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가 이렇게 세향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속도 벡터는 역시 세향으로 표시가 됐죠. 그래서 x좌표를 미분해서 세향되고 y좌표는 세향이 됐죠.
그다음에 가속도 벡터, 속도 벡터는 그래서 Vx는 이렇게 되고 Vy는 이렇게 되고 Vz는 이렇게 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속도 벡터는 여기에 이렇게 A는 한 번 더 미분해서 dt제곱분의 d제곱 x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AX는 이제 이렇게 되고 AY는 이렇게 되고 AZ는 이렇게 간단히 X 방향의 가속도 성분은 X좌표만 해서만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극좌표계는 어땠냐? 극좌표계는 위치 벡터는 한 항으로 됐고 그 다음에 속도 벡터는 두 항으로 됐는데 그때 성분은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가속도 벡터는 이제 이렇게 여러 항으로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요 놈은 이렇게 주어지고 요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부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좌표계에서는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표현한 거였어요. 우리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미분한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미분했더니 로의 햇을 미분하면 파이 햇이 나왔고 파이 햇을 미분하면 로 햇이 나왔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 알았죠. 이번 시간은 이런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더하면 됐어요. 그래서 원통좌표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로 햇인데 위치 벡터는 로 햇인데 요건 하나 더하면 원통좌표계가 우리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속도 벡터는 요것도 하나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극좌표계고 그 다음에 가속 그래서 이렇게 요건 직각좌표계에 있는 요거 하나만 더하면 됐고 가속도 벡터는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만 더 더하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각 성분이 이렇게 되는 것까지 해야지 맞춰지네요. 그래서 오늘 2교시 수업을 했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수고했습니다.